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추석 연휴로 다음 주에는 무려 3일이나 휴장인데요.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장이 안 열린다는 건 너무 심심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증시를 한번 점검하고 갈게요. 월요일까지는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샀고 거의 강보합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특별할 게 없는 흐름이었지만 화요일은 기관이 7,600억이나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들어 올렸어요. 저는 지켜보면서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산다고. 다음 날은 외국인이 3천억가량 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더 끌어올렸는데요. 참 뭐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연휴가 얼마 안 남고 미국 증시도 며칠 조정 분위기였는데 대체 왜 이러나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목요일에는 기관이 5천억이나 집어 던지면서 1%가량 지수를 뺐어요. 금요일도 장 초반에는 지수를 빠더니 개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기관이 3천억가량 팔긴 했지만 매도세는 강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크게 내리지도 오르지도 않은 보합권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미국 증시는 지난주 소폭이나마 조정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의 움직임이 수상합니다. 잘 보시면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서 121선을 침범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9월 15일에 121선 부근에서 급반등이 나왔다가 이틀 만에 다시 근처로 내려온 것이 몹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은 121선 위에 있지만 121선을 깰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다음 주를 지켜봐야겠지만 미국 증시가 121선을 깨는 건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ECB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ECB도 채권을 매입하고 있었는데 속도를 줄인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재밌는 게 테이퍼링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채권 매입 속도를 줄인다네요. 사실상 테이퍼링인데 우리도 한번 기준금리를 0.75로 올렸고 11월에 한 번 더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테이퍼링 텐트럼 테이퍼링으로 인한 증시 충격은 없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이나 좀 가능할 수도 있죠. 어디 한국 같은 신흥국 증시가 그럴까요? 이미 개미들의 매수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카카오와 LG화학, 한화솔루션 같은 주도주들의 추세가 이미 꺾였습니다. 그나마 삼성 SDI의 흐름이 살아있었는데 차트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82만원대를 넘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있어요. 물론 진동폭을 줄이면서 상승 쐐기형이 나오면서 재상승할 수도 있지만 쌍봉 형태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 SDI까지 꺾인다면 이제 남은 주도주는 2차전지 소재와 풍력종만 남게 되는데요. 이들마저 꺾인다면 코스피는 상승 추세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조건 대폭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하락 후에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수가 3,300이 고점이었는데 150포인트밖에 안 빠졌는데도 계좌가 많이 빠진 분들도 많죠. 저는 가을에 코스피가 최소 2,900까지 테스트하러 올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상당히 많이 오른 주식들의 경우 많이 조심해야 할 겁니다. 카카오가 많이 빠진 이유가 갑작스러운 규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큰 원인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얘기가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10배 오른 주식이 있다면 조심하세요. 주식에서 텐매거가 흔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주식은 항상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많이 오른 주식은 항상 차익 실현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카카오도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주주들도 항상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정부의 규제가 나오면서 매물이 쏟아진 것이죠. 그동안 급락을 한 만큼 잠깐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상승세는 이미 꺾였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를 올려서 긴축에 들어갔고 유럽중앙은행도 사실상 테이퍼링을 시작했으며 미국도 올해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말쯤 되면 10억 양도세 개인 물량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당장 미국 정부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하는데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민주당이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크네요. 미국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신흥국들 증시에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2011년 8월에도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세계 증시가 크게 한번 흔들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우지수가 차트상으로도 121선을 깰 것 같은 아슬아슬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증시 전망을 안 좋게 이야기하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증시가 올랐으면 좋겠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개별주의 경우도 리스크는 하나도 고려 안 하고 좋은 점만 듣고 사다가 돈 잃는 개미 될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왜 10배 5배씩 오른 주식에 목숨 걸고 장투합니까? 카카오 2018년 말에 17,000원까지도 내려왔던 주식이었습니다. 3년 만에 17만원까지 10배 올랐습니다. 왜 여기서 영혼 털어서 장투합니까? 좋은 주식도 싸게 사야 수익이 납니다. 개잡주라도 싸게 사면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게 주식입니다. 영원히 내리는 주식도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개미들 보면 너무 순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권사 직원이 말빨 좋고 인상 좋은 게 무슨 상관입니까? 말빨과 인상이 여러분 계좌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주가가 내려도 기업의 가치는 변함없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견뎌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해도 증권사 직원조차 일시적인 변동성인지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끔은 누군가의 학벌이나 경력에 너무 환상을 가진 경우도 많이 보는데 유명대학 경제학 박사, 회계사 경제학과 출신, 펀드 매니저 출신, 애널리스트 출신들조차 주식시장에서 박살나고 맥을 못 추는 경우 수두룩합니다. 펀드 성적 안 좋다고 여러분이 지금 직접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미 수십 년간 지켜봐온 결과입니다. 학벌과 스펙으로 주식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만큼 학벌과 스펙 앞에 평등한 곳이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냉정해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돈을 번다고는 하지만 꼭지에 사서 희망회로 돌리다가 박살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증시가 비관론에 물들어 있을 때 하십시오. 그게 차라리 유익합니다. 다음 주 미국 증시는 열릴 테니 한번 지켜봅시다. 다우지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헝다그룹 파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비교도 되는데 이것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번씩 놀러 오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